네, 오늘은요, 지난번 강의했던 거 심혈관계 질환의 2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강의는 제가 제 자료로 하던 그 지방 강의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들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이해될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혈관계 질환, 지난번에 했던 개요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누이트족의 심장벽이 낮은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지방이고 고콜레스테롤 이게 어디냐면 북극 쪽이잖아요. 이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주로 뭐 먹냐면은 물개, 뭐 물범 뭐 이런 거. 그거 보면 지방 엄청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똑같은 미도에는 노르웨이는 심혈관계 질환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너무 깨끗한 거야. 왜 그럴까? 원인은 지역적 이유는 오메가3 때문이에요. 아, 노르웨이 있는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단이잖아요. 기름을 먹더라도 육식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좀 물개 물범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심장병이 훨씬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오메가3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 이 오메가3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중 지방,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다 줄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세몬 오메가를 먹으면은 중성 지방도 줄고 콜레스테롤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살 빠진 데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진 않는데 이제 우리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있죠. 출산할 때는 출혈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임신 중에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아기 놓을 때는 오메가3를 좀 줄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너무 좋게 해가지고 지혈을 조금 방해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기능별로 보면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코엔자임 Q10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메가3죠. 네. 그 다음에 GLA 오늘 이야기할 때 GLA도 혈액순환 좋게 해주거든요. 감말리룰렌산 GLA. 그 다음에 은행잎 추출물이죠. 우리 제품 뭐 있습니까? 징코엠 혈액순환 좋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하면 세모노메가, 그죠? 빌베리 DH도 마찬가지고 오메가3.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거는요, 우리가 레시틴 알고 있죠?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레시틴. 그리고 GLA도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갈이도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관의 산화를 억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항산화 비타민 중에서 바이타민 E. 그 다음에 세포 내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 그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기타로서는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 다음 비타민 D 이런 게 전부 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지방. 자,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 해보세요. 자, 지방산에는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다. 아시죠? 포화지방은 뭡니까? 이중결합이 없는, 그죠? 자연 상태에서 고체.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있는 자연 상태에서 액체 내지 물고기기라. 그죠? 그래서 불포화는 다시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는 단일 불포와 이중결합이 여러 개가 있는 다중불포화 혹은 다가불포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다가불포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불포화는 단일 불포화는 이중결합이 하나. 이중결합하는 거 아시죠? 선 두 개 꺼져 있는 거 그죠? 가장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다중불포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두 개 이상 있는 걸 다중불포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 다중불포화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COOH의 반대쪽에서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1, 2, 3, 4, 5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에 있으면 이건 오메가6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의 대표적인 게 감마 리놀렌산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메가6는요. 리놀렌산, 그 다음에 감마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런 거 기억나요? 오메가3는요. 알파 리놀렌산이 EPA, DHA. 이거 그때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거 좀 더 나옵니다. 다시 복습하세요. 그래서 오메가6는 대표적인 게 GLA인데 이게 여섯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몇 번째 있죠? 그러면 오메가3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DHA 내지 EPA. 이해되시죠? 자, 요게 뭐냐면 좀 이거 보시면은 이중결합이 없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약, 이걸 뭐라 그래요? 포화지방산. 그죠?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나 야자유나 팜유가 바로 포화지방산.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 있죠? 그러면은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으면서 이건 어떻게 됐냐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은 변화가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 불포화지방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변화가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산은 어디에 많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 많이 하죠. 어디에 많아요? 세포막. 맞죠? 네. 네. 그래서 세포막에 많기 때문에 이 세포막의 지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포막이 만약에 포하면은 이 세포는 안 좋겠지. 불포화 지방산이면은 세포가 건강하겠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상 설명합니다. 세포막에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세포 투과성이 저하되고 세포 정상적 활동이 방해돼가지고 나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포화가 많으면요, 세포가 건강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포화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뭐가 높아져요? 중성지방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혈액 내에 동물성 지방이 많으면은 야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고체화되죠. 그래가지고 기름이 혈액 내에 둥둥 떠다녀. 그래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그럼 혈액순환이 방해가 돼. 그쵸?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고지혈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이 느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일종에서 보면 LDL은 어떻게 된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 분해가 생성이 늘어나는 거야.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그러면 분해가 촉진되는 거예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먹으면 중성지방을 포함하는 이런 지질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사태도 나빠진다. HDL은 떨어지고 LDL은 높아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산 많이 먹고 오메가3를 적게 먹으면은 체내 중성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점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먹던 육류를 자꾸 먹으니까 또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전부 뭐로 바뀐다고요? 중성지방으로 바뀐다.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메가 지방이 중요한 건 알겠죠? 그렇지만은 오메가3와 오메가6 중에서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3. 네. 그죠? 오메가3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바로 뭐냐면 어류기름. 네. 그렇죠? 오메가6는 인공산 기름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재배하는 기름, 식물성 기름. 맞죠? 그래서 적절한 섭취 비율은 원래 1대4 정도예요. 예전에 조물주가 만들기는 1대1로 만들었는데 점점 인간이 재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1대4까지는 괜찮아. 1대4, 1.8. 그래서 이게 보면 모유연이 나와요. 이게 가장 아이디어하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다고요? 1대20. 심한 사람은 1대100으로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메가6가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옥수수라든지 포도씨유나 대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 재배하는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이죠. 오메가6가 많죠. 네. 그런데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다 그랬죠? 네. 아마인유도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옥수수, 포도, 대두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뭘 많이 먹어야 되겠다? 들기름이나 아마인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 표 기억나죠? 네. 요거 복습하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은요, 오메가6가 있죠. 오메가6는 보시면은 시작이 뭐예요? 리놀레산이고, 리놀레산이 뭐로 바뀌어요? 감마 리놀렌산을 바뀌고, 그 다음에 DG, 이거 빼고, 뭐로 바뀐다? 아라키돈산으로 바뀐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나쁜 기름은 짝수 계열이 된다. 네. 그리고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이 왼쪽에 1계열로 가게 되면 이 좋은 기름이 된다. 네. 그것도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 1계열로 가려면 옆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A, C, 혹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고 몸이 알칼리화 되면 1계열로 간다. 제가 그때 설명했죠. 그래서 1계열이 짝수 계열로 가면 좋은 기름 역할을 하고 홀수 계열, 아르키도산이 홀수 계열 짝수로 내려오면 나쁜 역할을 한다. 홀수로 가면 좋은 역할을 하고. 1계열은 혈소판 응집을 안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염증을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르키돈산은 짝수 계열로 내려가니까 나쁜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네. 그죠? 혈관 수축되고 염증이 심해지는 네.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오메가3는요, 알파리룰렌산이 맨 밑에 보면 EPA, DHA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해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름 이야기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 보고 이 사람은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데 똑같아요. 결국은. 자, 보세요. 필수지방산에 이거는 이제 이거 21세기 영양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말리를렌산은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게 1계열로 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간말리를렌산은 오메가6잖아요. 이게 1계열로 가려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계열로 가서 좋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놀레산이나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이죠. 요거는 이제 나쁜 기름이 된다면 이거는 2계열이 되는 거예요. 짝수 계열. 요는 2계열, 짝수 계열이야. 2계열. 네. 얘는 지금 아이코사노이드 적어놨는데 앞에는 프로스타글란딘만 적어놨죠. 근데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뭐 루코트리엔이나 트롬복산이 모두 아이코사노이드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른쪽은 EPA, DHA는 오메가3잖아요. 오메가3는 3계열 혹은 5계열의 짝수 계열로 가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네. 근데 이 아이코사노이드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세포막의 필수 지방산인데 생체 호르몬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1계열은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은 육류나 가공식품이잖아요. 이거는 나쁜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이 되고 혈액혈관이 수축이 되고 염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EPA, DHA는 좋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 내려오니까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내려오면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 수축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염증 유발을 억제하고 이렇게 돼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보면 똑같잖아.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메가3는 아까 DHA, EPA 그랬잖아요. 좋은 기름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했지만은 혈액 짝수 계열이 아니고 홀수 계열의 3계열, 5계열에 의한 아이코사노이드, 뭐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뭐 루코트리엔에 의해 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감소하고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심장에 대해서 부정맥을 줄여주고 이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이 안정이 되고 중성 지방도 떨어뜨리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심장 질환이 떨어지면서 사망률이 60% 감소했대요. 35g 먹으면. 그리고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했더니만 한 달에 한 번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이 30%나 감소했어요. 이 정도로 오메가3는 심장에 정말 독보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심장 질환 자체도 줄여주죠. 그다음 사망률도 줄여주죠. 그다음에 심근의 어떤 뭐예요? 부정맥 발생도 줄여주죠. 먹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권장량이 있는데요. 오메가3를 하루에 일주일에 한 200g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실제는 지금 30g도 안 먹고 있다는 말이지.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오메가3를 거의 안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시면은요. 전체 총지방은 확 늘어났죠. 네. 근데 뭐가 늘어났어요? 포화지방만 확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게 뭔지 아세요? 트랜스지방이야. 지금 보면 포화지방 늘어나고 알게 모르게 트랜스지방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6가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필요한 오메가3는 지금 더 줄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전체 지방의 흡수는 늘어났는데 정말로 필요한 오메가3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 오메가3는요, 주로 뭐, 여기 보시면은, 건강한 성인은요, 이 EPA, DH를 생선 4토막을 주에 먹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틀에 한 번은 생선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심장질환 있는 사람, 관상동맥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요, 심장질환이 있으면은 EPA, DH를 1g 이상 먹으라 그래요. 그럼 1g이 얼마냐? 영어를 한 토막, 고등어 5토막, 참치 7토막을 먹어야 되는데 되나 이 말이야. 먹다가 일부 다 먹겠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오메가3가요,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에 있어서, 혈액순환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세몬 오메가를 먹든 DHA를 먹든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하면 1순위로 뭘 먹어야 돼요? 오메가3를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아시죠? 코큐텐. 코큐텐이 뭐라 그래요? 세포 내에, 그죠? 미토콘드리아 내에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보조 효소예요. 항산화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몸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 어디예요? 네. 미안하죠.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제일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코끝에 어디 제일 많은지 아세요? 심장, 콩팥, 그 다음에 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 이야기할 때도 그죠? 간이 계속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곳에는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많단 말이야? 코엔자임 Q10이 많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심장이 나이가 들면은요, 코큐텐이 제일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맨 밑에가 심장이거든요. 원래 20대는 심장 꽤 많잖아. 그런데 40이 되면 반으로 확 줄어버려. 어디가? 심장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감소하는 데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나이 들면은 심장 질환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확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폐란 말이에요. 폐. 여기 세 번째 떨어지는 게 뭐예요? 신장. 맞죠? 그 다음에 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심장하고 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요, 심장이나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콩팥 질환이 많아지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에서 코큐텐이 역할이 중요한데 활성산소를 없애줘야지만 이게 안 망가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심장 질환이 바로 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한 40, 50이 되면 여자분들 멀쩡하다가 질환을 했잖아. 혈압 다 생기고 진단이 다 생긴다 그랬잖아. 이게 결국 뭐예요? 코엔자임 Q10이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코큐텐이 심장에서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코큐텐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요, 심장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 제거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코큐텐이 하는 역할, 아까 했지만 혈압 떨어뜨린다, 그죠? 그럼 어떻게 혈압을 떨어뜨리는지 아세요? 코큐텐이 하는 가장 중요한 혈압 떨어뜨리는 역할은요, 산화질소라는 게 우리 몸에 있거든요. 이 산화질소, NO라 그래요. NO를 활성화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NO 처음 듣죠? 이 NO가 뭐냐면요. 92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이 코엔자임 Q10이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발생해 가지고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럼 이 NO의 역할이 뭐냐? NO가 혈관을 확장한다 돼 있죠. 이래 되는 게 이게 원래 혈관이거든요. 외막이 있고 중간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내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근육이거든요. 평활근, 근육. 음. 그런데 NO가 들어가면 이게 이래 돼요. 음. 이해되시죠? 평활근이 확장돼 가지고 안에 있는 이 루멘이 공간이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NO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NO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코엔자임 Q10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 나이 들수록 더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코큐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압이라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코큐탄을 보면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수축 혈압과 인양기 혈압이 확 떨어지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는 코큐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건데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 혈관 건강인데 간말리론산이 있죠. 자, 금방 이제 그 코큐텐 얘기 끝냈고요. 그래서 코큐텐은 쉽게 말해서 혈압도 떨어뜨릴 수 있지만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심장 질환을 좋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말리룰렌산이 우리가 간말리룰렌산은 여성 질환, 그죠? 갱년기라든지 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간말리룰렌산이요. 만약에 1계열 내려갈 수만 있다면 1계열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몸이 알칼리 상태가 된다면 이게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데 이게 혈행 개선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1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드롬복산, 루코트리엔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간말리론산이 원래 리놀렌산이 간말리론산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여한 효소가 옆에 있어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프로스글란딘 1계열로 가는데 뭐가 필요해? 비타민 B,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를 안 주면 간말리놀렌산이 나쁜 기름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로? 아라키도산으로 바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말리놀렌산이 1계열로 가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뿐 아니라 미네랄 다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아까 코엔자임 Q10랑 똑같이 NO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 떨어지겠지. 네. 그다음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관여해가지고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혈압도 떨어뜨려. 그리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뭐 결국 좋은 역할을 한다 그죠?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안에 막 지혈되는 거를 떨어뜨리면서 혈순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말리룰렌산이 결국은 뭐냐면 좋은 기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 역할이 바로 뭐하고 같은 거냐면 오메가3 역할인 거예요. 오메가3가 아까 알파리룰렌산이 EPA, DHA 바뀌잖아요. EPA, DHA도 결국 뭐냐면 NO를 활성화시키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므로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 해가지고 혈관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혈전 형성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을 활성해가지고 당뇨를 조절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메가3의 EPA, DHA에 의한 3계열, 5계열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간말리룰렌산도 좋은 조건만 만족해주면 1계열에 해가지고 좋은 기름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오메가6 지방산 중에서 간말리룰렌산이 충분히 섭취해주는 게 좋아요. 단 항상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넣어주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1계열에 해가지고 비타민 B, 비타민 C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DUD 하는 효소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는 이게 앞에 보세요. 위에 왼쪽 보세요. 비타민 B군이나 아연, 마그네슘, 칼슘이죠.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감마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잘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내 몸이 알칼리가 아니고 산성화되는 상황 한번 보세요. 포화 지방산이 많거나 트랜스 지방산이 많거나 고혈당이고 나이가 많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환경 호르몬이 되고 몸이 산성화되잖아. 이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게 차단돼 버려요. 차단돼 가지고 이 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아라키돈산으로 가서 2계열의 나쁜 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죠? 나쁜 쪽으로 가가지고 혈관 수축을 해가지고 혈압 높여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외우지는 마시고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냥 지금 외우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지금 똑같은 거 지금 3번 설명하고 있거든. 이만큼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인경 씨한테는 지난 그 기간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이해하셔야지. 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본사 강의도 들어보시면은요, 옆에 있는 그 사회자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 안 되는데 그 사회자도 그러니까 이 그런데 사람도 상태는 네. L롱인데 근데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해야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메가6는요, 리놀레산이 뭐로 바뀐다고요? 간말로 바뀌잖아요. 근데 리놀레산, 간말 유연산이 좋은 기름이 되려면 옆에 보시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뭐 그럼 1계열로 가는 거야. 그럼 좋은 기름이지. 그리고 오메가3는요, 알파가 EPA, DH를 가잖아. 근데 이건 짝수 계열이 아니고 홀수 3, 5계열이잖아. 좋은 기름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만약에 리놀레산, 간말 리놀레산이 몸 상태 나쁜 거야. 비타민 B, 비타민 C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술 먹고 몸이 산화되고 당뇨 있고 막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뭐로 간단 말이야. 아라키돈산을 가거나 이래가지고 나쁜 기름 돼버리는 거야. 짝수계. 밑에 보시면 짝수계열로 가가지고 혈소판 응집해주고 빨간색 돼 있잖아. 혈관 수축이 되고 염증 유발되고 막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간말 리를렌산이 혈액순환 좋게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야가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아세요? 야, 참 재밌어요. LDL 콜레스테롤을 수용체를 만들어가지고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혈관 내에 있는 LDL을요 세포로 옮겨버려. 간말 리를렌산이. 그래서 간말 리를렌산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는 기전이 밝혀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LDL 콜레스테롤을 간말 리를렌산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말 리를렌산이 LDL 수용체를 생성해가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이 많아요.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립니다. 뭐가? 간말 리를렌산이.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오메가3하고 GLL 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옆에 표가 그거거든요. 앞에 거는 EPA, DHA만 썼는 거고 두 번째는 EPA, DHA에다가 뭘 썼단 말이에요. GLA를 썼다. 같이 보면 되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같이 써라.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오메가3하고 GLA를 같이 써라. 물론 또 뭐도 갈리도 같이 쓰면 더 빨리 떨어지겠죠. 갈리. 그래서 지금 여기 HDL, LDL인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요거 좀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HDL, LDL이 다 뭐 HDL은 좋은 놈이고 LDL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뭐 이게 그러면 LDL은 독이고 HDL은 그 독 아니고 이건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가 기준이냐면 혈관이 기준. 자,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은 나빠지는 거죠.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혈액은 깨끗한 거죠. HDL은 뭐냐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게 HDL이에요. 이거는 원래 뭐냐면 하이 덴시티 라이포프로테인 그래가지고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예요. 이게. 그럼 HDL은 뭐냐? HDL은요. 혈관 내에서 LDL이 먼저 나오네. LDL은요. 아까 없겠지만 뭐라 그래서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말이죠. 원래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합성되느냐면 간에서 합성이 돼요.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네. 합성된 콜레스테롤을요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세포로 운반하는 과정에 혈관 내에서 갖다 받치는 게 LDL이야. 이해돼요? 그럼 받치면 이게 다시 이제 세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국 뭐냐면 LDL은 간에서부터 콜레스테롤 집안을 옮기다 보니까는 혈관 내로 자꾸 콜레스테롤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나쁜 놈 취급한다.
그런데 HDL은 뭐냐면요. 조직세포에 많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HDL이에요. 그래서 HDL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인정받는 거고 LDL은 나쁜 역할을 한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간에서부터 혈관으로 옮기는 게 LDL. 그 다음에 어디에서? 혈관에서 간으로 옮기는 게 뭐? HDL.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혈관 내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가는 거는 LDL.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빼내는 거는 뭐다? HDL. 그래서 HDL은 좋은 기름,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레시틴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레진 제품이 없는데 레시틴이라는 역할을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레시틴은 뇌 세포막의 그죠? 주 성분이라 그랬죠. 네. 인지지라 그랬잖아요. 포스파티딜콜린, 뭐 포스파티딜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하고 레시틴은 뭘 해준다 그랬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세한 건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이 레시틴이요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에서 관여해가지고요 LCAT하는 게 있어요. LCAT. LCAT이 뭐냐면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트랜스포레이즈라는 호르몬인데 효소인데 이걸 활성화해가지고 LDL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이거 앞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LCAC하는 게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을 뺀다,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또 레시틴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면서 뇌 기능 좋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치매 예방한다는 말 들어봤죠? 네. 이게 뭐냐면요. 이 성분이 포스파티딜콜린이에요. 근데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게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치매 예방한다 이 말이지.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가지고 신경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이걸 해가지고 많은 정보의 양이 뇌로 잘 들어가게 하고 잘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시틴이 두뇌 건강이 정말 좋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시틴 크게 두뇌 건강과 그 다음에 뭐야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기능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파티딜콜린을 많이 먹으면은 뇌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똑똑해진다 이 말이야. E 이퀄 MC 제곱 뭐 이런 거 그죠? 야, 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많다 이거. 적분도 있네. 적분, 미분, 적분. 스펀 반갑고 멍하고 되게 반갑고. 자, 그 다음에 바이타민 E는 뭐예요? 우리 토코페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게 일종의 토코페롤, 그다음 토코트리올 이런 건데 이 토코페롤이 바로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근데 이게 혈관 기능이 어떻게 도움되느냐면 이게 재밌어요. 혈중에 있는 지방이 산화되는 걸 방어한다. 예, 방지하는 이게 뭐냐면 혈중 지방이거든요. 혈중 지방이라는 거는 혈액은 물이잖아요. 혈액 내에 지방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안 섞이죠. 섞이지. 안 섞이잖아. 근데 혈관 내에 기름 둥둥 떠다니잖아요. 많이 신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LDL, HDL 이런 형태로 간다 이 말이야. 지방 운반체인 거야. 이 지방 운반체인데 바깥쪽에는 물하고 가까운 놈이 밖에 있고 안에는 지방하고 가까운 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쌓여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왜 아티스트들이 제품을 안에 넣는 거 있지. 그게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네. 아티스트 우리 제품이 밑에 진피로 뭐 넣어주는데 넣는 방법 있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디브가 킬로 마이크론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있으니 학자들 연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종류에 보면 제일 하이 덴시티 하는 거는 뭐냐면 밀도가 높은 거야. 무거운 거. 그게 HDL이고 그 다음에 LDL이고 로우 덴시티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덴시티 하는 게 있고
VLDL 가는 거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고 제일 큰 놈은 킬로마이크로 몰라도 돼요. 모르겠어요. 몰라도 되는데 이게 지방 운반체예요. 사실 LDL, HDL 가는 게 뭐 지방 운반체라 그랬잖아. 그죠? 지단백. 지금 운반자가 HDL, LDL만 다 있는 게 전부 다 아니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LDL과 HDL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운반체 중에서 HDL은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빼내는 거고 지방을 가지고 가는 거고 LDL은 지방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혈관으로 봐가지고는 LDL은 쌓이고 HDL은 청소하는 거고 이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산화돼 버려요. 혈관 내에서 야들도 산화가 되는 거야. 이게 산화가 되면 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혈관 벽에 갖다 들어붙어 버려요. 혈전 생겨. 그렇지. 이게 플라그라 그래. 이게 이빨 있는 플라그 말고 이거를 혈관에 붙는 플라크라. 플레이크. 이건 플라크잖아요. 플레이크라 그래. 플레이크. 그러면 이 플레이크는 뭐예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갖다 들어붙어. 이게 뭐예요? 바로 동맥경화지. 그래서 이 지방이 산화가 되면 동맥경화가 왕창 생긴다. 근데 이 비타민 E가 이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왜 비타민 E 우리가 오메가3에도 비타민 E 들어있지. 네. 왜?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갈리에도 비타민 E 들어있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E를 우리가 먹어주면 혈관 내에서 이 지방이 산화되는 거를 억제해 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요, 특히 우리 문제되는 게 뭐냐면 뇌로 가는 경동맥이 있어요. 이 경동맥에 산화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예방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또 여성의 경우 특히 폐경이 되면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비타민 E가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확 늘어나요. 동맥경화의 위험이. 그래서 폐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들한테는 혈관 질환뿐 아니라 심장 질환 모든 게 안 좋은 거지.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지방 산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타민 똑같은 얘기가 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할 거냐면 비타민 B를 이야기할 거예요. 비타민 B가 그러면 혈관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제가 비타민 B 공부할 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은 만성질환이 유발된다. 고혈압이 유발되고 뭐 당뇨가 많아지고 뭐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사람은 나빠지고 낮은 사람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게 바로 뭐다? 비타민 B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메치오닌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테인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메치오닌으로 바뀌는 거는 비타민 12번과 9번이에요. 엽산이에요. 엽산. 그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을 바꾸는 건 6번 피리독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을 위쪽에 메치온으로 바꾸는 거는 비타민 엽산하고 비타민 B12잖아요. 9번, 12번. 네. 왼쪽에 위에 그죠? 아래쪽에 보면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을 바꾸는 건 비타민 B6, 6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뭐와 관련돼서 비타민 B죠. 네. 그래서 비타민 B가 혈액 순환과도 직결된다 이 말. 그래서 비타민 B 먹어야 되겠죠. 네. 호모시스테인 없애는 방법은 비타민 B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혈액 순환에 도움된다고 공부해 본 적 없지요.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C가 혈압도 떨어뜨리고요, HDL, LDL도 관련되고요. 이렇게 좀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C가 우리 항산화 비타민이고 면역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뭐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비타민 C가 역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뭐 그래서 비타민 B, 비타민 C는 혈액순환에도 관여한다는 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논문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아직까지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식물 영양소죠. 식물 영양소는 한마디로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다 이게? 항산화제죠.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 화이트, 옐로우, 레드, 퍼플, 그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보면은 뭘
옐로우에는 보면 라이코펜, 뭐 엘라그라, 그 다음에 퍼플에는 레스페롤, 안토시아닌, 그다음에 흰색에는 알리신, 게르세틴,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다음 녹색에는 설포라판, 루테인, 지아잔틴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심혈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WX에 있는 식물 영양소는 결국은 뭐냐면 항암이면서 혈액순환하고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유산균도 지금 심혈관계 질환에 건강에 관련됐다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논문도 많은데 아직까지 정설은 아니지만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C도 혈액순환하고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먹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럼 우리가 영양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냐면 이 영양소의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선택하면 더 좋을 거라고 이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간말 이론사 같으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심혈관에 도움 되잖아요. 그래서 간말 이론사는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죠. 혈소는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월경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있으면은 1차적으로 있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레시틴은요.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지만 뇌 건강이잖아요. 그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 레시틴 쓰면 되겠고 코큐텐 같은 경우는요. 심혈관계 질환에다가 뭐에다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항산화 되지만 그 뭐예요? 혈압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같이 써주면 더 좋겠고 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써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마쳤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복습해 보다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요.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